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석화된 신우로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직장인 남성입니다. 돌싱이자 싱글데디라는 소개는 사실이지만 이를 자랑스럽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이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겠다 다짐했지만 아직은 어려운 초보 아빠입니다. 때로는 왜 이런 일을 겪어야만 하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합니다. 결혼과 이혼은 제 선택이지만 자책하는 마음을 억누를 수 없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어려움 속에서는 때로는 위로받고 싶지 않은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전해보고 싶어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형제가 없어 많이 혼자 있던 시간이었지만 부모님은 언제나 제 곁에 있었습니다. 아이 때에는 혼자 학원에 보내는 게 싫었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며 친구들과 지내는 즐거움도 알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즐거워졌습니다. 부모님은 주중에 바쁘셔서 주말이나 학원 쉬는 날에는 집에 혼자 있어야 해서 외로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다른 부모님처럼 주말에 놀이동산이나 여행을 가는 것이 힘들어서 저를 위해 미안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가족에 대한 애착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절약도 큰 꿈이 없었지만 결혼해서 아이를 2명 이상 낳고 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부모님도 장사를 하시면서 형편 때문에 평범하고 안정적으로 살길 원했지만 제가 안정적인 삶과 직업을 바랐습니다. 어릴 때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서 그럴 수도 있고 제 성격과 어린 시절의 경험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안정적인 삶을 꿈꿨어요. 학교를 다닐 때도 남들과 뒤처지지 않고 앞서지도 않는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12년간의 학교 생활 기록부에는 항상 회사원이나 공무원이라는 안정적인 장래 희망을 적었습니다. 남들은 큰 포부도 꿈도 없는 저를 웃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장 현실적이고 평범한 삶이 무엇보다 쉽지 않다는 걸 어릴 때부터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수능을 치른 저는 운이 좋았는지 아니면 꾸준히 노력해온 덕분인 건지 서울 소재의 모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다들 부러워하는 명문 대학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서울에 있는 학교를 들어가게 된 대학 생활도 저에겐 이전과 다른 점이 없었습니다. 물론 성인이라는 자유로움은 있었지만 결국 이 과정도 평범한 사회 구성원으로 되기 위한 한 부분일 뿐이었죠. 다만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생활하는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은 대학 입학이라는 공통의 목표로 생활하다 보니 잘 몰랐는데 대학 친구들과 술자리에선 다양한 목표를 들을 수 있었죠. 목표라 해서 거창한 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듣기에는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였어요. 땅값이 비싼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던가, 비싼 외제차를 몰고 싶다던가, 당시로는 꿈꾸기 어려운 일들을 말이죠. 이제 막 20대라면 생각할 수 있는 상상도 그때 저에게는 너무 비현실적인 대화라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의 목표는 회사를 취직할 수 있는 정도의 학점과 자격증을 그냥 준비했을 뿐이었어요 말입니다. 제 말을 듣는 친구들은 저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학 1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입대한 후 여자친구를 만나 연애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평범한 스타일이어서 여자들 사이에서 특별한 인기를 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는 대단한 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다 보니 소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원하는 성향이라 동년배 여성들에게는 지루한 사람처럼 비춰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원은 다르게 돼 우리 여자친구와 나는 소박하고 조용한 삶을 즐기는 사람이랍니다. 현실적인 삶을 대단한 꿈으로 생각하는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는 다른 이들과 달리 지원은 진심으로 이해해 주셨어요. 내가 이야기하는 그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그냥 보통으로 살다 보니 얼마나 힘든지. 부모님도 항상 보통으로 사는 게 가장 어렵다고 했거든. 내 꿈은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산 다음에 1년에 연금 받으면서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거야? 사실 그게 쉽지 않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을까? 나는 연희와 같은 꿈을 꾸는 사람이 있는지 자주 지원이와 함께하는 미래를 상상해왔다. 우리는 비슷한 성격 덕분에 오랜 기간 연애를 했다.
사소한 이유로 크게 싸우지 않았고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조율해왔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면서 우리는 서로 말하지 않아도 결혼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돈을 모아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 우리는 여행을 가지 못했다. 남들과는 다르게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며 작은 돈이라도 절약하려 노력했다. 서로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마음이 우리를 더욱 가깝게 했다. 데이트할 때에도 가성비를 중요시 여겼고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를 자주 나누었다. 이러한 노력 끝에 결혼과 동시에 집을 사는 것에 성공했다. 다른 사람들이 주택 구입이 어렵다고 고민할 때 우리는 망설임 없이 집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대출금을 평생 갚아야 할지 모르겠지만 남의 집에 살아가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일이었죠. 어린 시절부터 꿈꾸던 안정된 직장과 가정을 가지게 되어 모든 일상이 행복했고 그런 행복한 일상을 계속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함께 식사를 하며 하루를 마감하고 TV를 보며 잠자리에 드는 평범한 일상이 너무 행복했어요. 결혼 2년 차가 되어도 아내와의 일상생활에 익숙해져 편안함을 느끼던 중 아내가 조금씩 지루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사소한 일들에서도 짜증을 내며 아내의 불만이 생긴 것을 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남들은 몰라주고 이해 못할 것 같던 것들이 아내에게는 불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아내와의 평화로운 일상이 점차 변해가는 것을 느끼며 저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내가 시작했다. 결국 난 아내의 기분을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매번 되풀이되는 일상이 지겹다는 아내를 위해 처음으로 깜짝 이벤트도 해보고 돈을 써가며 명품도 사주었다. 요즘 유행하는 캠핑 장비를 빌려 캠핑장에도 가보고 차박도 해보면서 아내에게 일상의 생기를 불어넣으려 애썼다. 사실 지겹다라는 아내의 말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더 아끼지 않고 여행도 다니고 선물도 해봤지만 내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기분은 좋아지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참기 힘들어지고 아내는 함께 사는 결혼 생활을 싫어하는 듯한 기색을 보였다. 고요하게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남편을 언급하며 비교하는 얘기를 시작했다. 여행도 다니고 선물도 해주었지만 아내의 기분이 변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아내가 갑자기 한 제안을 해왔다. 나 회사 휴직하고 싶어. 당신이 노력한다는 것도 알고 싶고 나 스스로도 새로운 생각을 해보려고 해. 아무래도 내가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지도 몰라. 얼마 안 있으면 다시 취직해서 결혼하게 되어 너무 부담스러워. 사실 나도 검색도 하고 대학 나날은 쉬지 않고 지났으니까. 당신이 일하고 돈을 모으는 것은 좋지만 나는 이제 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몇 달만큼이라도 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많이 지쳤어요. 아내가 많이 변한 것도 그렇고 그가 입으로 휴지도 말한다는 것도 그렇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니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대사회에서 모두가 바쁘게 살아가는 것은 맞지만 나나 아내 모두 끝내 쉴 틈이 없이 뛰어왔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걱정되어 휴직에 대해 동의했지만 고민도 많이 했어요. 매달 대출 이자와 상환금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 모두 내야 하는데 혼자 돈을 벌어오기엔 벅차다는 말이 있죠. 그러나 아내의 상태를 보면서 이번 휴직은 새로운 시작으로 새롭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많이 고민되어 보이는 아내에게 휴직 시간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죠. 그래서 아내의 휴직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당신이 돌아왔어. 차가 막혔어. 일하느라 힘들었겠지? 얼른 앉아서 저녁 식사가 거의 다 준비됐으니까 오늘은 당신이 좋아하는 제육볶음과 된장찌개가 맛있겠지? 돈 걱정은 어쩔 수 없었지만 처음에는 아내의 휴식이 참 좋았어요. 그동안 아내의 걱정에 맞춰 스트레스 받은 것도 많았는데 일을 하러 나가면서 집에 있는 아내는 식사를 차리고 늘 웃는 얼굴로 맞아줬어요. 요즘은 집에서 일하면서 삶이 더욱 여유롭고 새로워 보이네요. 아내가 퇴근 시간에 맞춰 저녁 식사를 준비해주는 것을 보며 행복을 느낍니다. 이제 동네 사람들과도 더 친해지게 되었고 예전에는 몰랐던 이웃 사이의 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네에서 발생하는 문제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집안일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즐거워졌는데 아내와의 대화가 더 다채롭고 편안해짐을 느꼈습니다. 같이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더 생기 있고 즐거운 삶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아내가 휴직을 하게 된 모습을 보면서 그녀가 정말 잘 살아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화된 아내의 모습을 보며 앞으로의 삶이 더욱 기대되었어요. 아내는 제 기대에 부응하여 매일 삶이 생기 있어지고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늘 보여주던 형태와는 다른 아내의 변화에 만족하면서 아내가 가지게 된 준비들을 함께 지켜나갔습니다. 비록 아내가 휴직함으로써 제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더해졌지만 아내의 변화를 지켜보며 충분히 감수하고 만족하였습니다. 가장 평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바랐기에 제게 중요한 것은 아내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모든 것이 더 나아질 거란 기대를 품고 있던 저에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집에 있는 아내가 가사를 잘 처리하며 챙겨주던 것에 안도감을 느꼈었고, 나중에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이러한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아내가 집안일을 소홀히 하기 시작하여 어느 날을 기준으로 완전히 손을 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에 함께한 가사 분담도 무너지고 결국 불만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집에 있었더라도 운동을 더 하느라 늦어졌다는 변명, 밥을 이미 먹었다는 말, 제게 할 말이 있다며 부르는 등의 상황에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쯤에는 아내의 행동이 지나친 것으로 보였고 그에 대한 불만이 커졌습니다. 깜짝 놀라게 "왜 그래요?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거 좋아 보이게 내가 나온 자리에 신경 쓰는 것처럼 보일까 봐. 여태까지 말을 안 했는데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적어도 당신이 먹은 것은 치워야지. 아무리 취미 생활 한다 해도 바빠도 간단한 집안 정리는 해야지. 요런 것도 나 퇴근해서 해야 하는 거야? 나도 집 와서 당신 도와줄 수 있어. 근데 이건 너무하잖아. 당신 하루 종일 놀러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요즘 집안일에 너무 서렁해진 것 아니야? 나 퇴근하고 밀린 집안일도 해야겠어? 나 퇴근하고 당신 비밀까지 치워줘야 하냐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 뭐 며칠이나 그랬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이야기하자. 나 좋게 이야기하면 될걸. 꼭 이런 식으로 분란 만들어야 하는 거야? 내가 잘못한 건 맞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 근데 당신은 내가 이전처럼 우울해 있었으면 좋겠어. 이제 복직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남은 기간 나를 위해 좀 더 도와주고 이해해주면 안 돼요? 제가 참다 못해 얘기를 꺼냈지만 아내는 그런 제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옹졸한 남편 취급을 한 것 같아요. 그때 저는 바보처럼 아내의 말과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내의 말처럼 복직도 얼마 남지 않았기에 제가 조금만 희생하면 안정적인 가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 붙잡혀 아내를 이해하기로 했죠. 그런데 아내는 자신을 위하는 제 마음을 이용한다는 듯한 태도로 받아들였죠. 휴식 시간을 활용해 여행을 갔다 오겠다고 했어요. 사실 죄송해. 낮에 등산하는 친구들과 며칠 동안 산속에 있어도 될까요? 어디까지 가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복직할 예정이어서 그 전에 한라산부터 시작해서 한번 정상까지 올라가자고 제안했어요. 꼭 그렇게까지 가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함께 시간을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조금 지나친 것 같지 않나요? 우리 앞으로 계속 함께 가야 할 텐데요. 제가 회사에 돌아가기 전에 큰일이 아니라도 해내고 싶어서 함께 하고 싶어요. 휴직 중에 운동을 하면서 건강과 정신적으로 안정되었지만 아직 명확한 목표가 없어서 자신감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번 등반 여행이 앞으로의 회사 생활과 결혼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부탁할게요. 솔직히 모임에 밀려 뒤처진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했지만 결국 아내의 등반 여행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냥 보내줄 이유도 없었어요. 휴직 이후에도 주말에 등산 모임에 합류해서 함께 다녀본 적이 있어요. 여자들끼리 등산하는 모임에 함께해서 만남에 대한 걱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자들끼리 모이면 위급한 상황이 생길까봐 걱정했어요.
등반을 떠난 아내는 저를 위해 매일 연락을 해주었습니다. 그때마다 즐거운 목소리로 오늘의 등반 이야기를 해주며 안심시켜 주었어요. 일주일간의 등산 후에 아내는 자신감에 찬 모습을 보여줬고 제 마음이 안정됐죠. 아내는 다시 일에 복귀했고 회사와 결혼 생활에 잘 적응했어요. 하지만 취미 생활을 계속하면서 우리 부부의 시간이 줄어들었지만 아이가 태어나면서 행복을 느꼈어요.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며 더 이상 바랄 게 없었고 평범히 늙어가는 것이 행복했어요. 외동이기 때문에 둘째를 낳고 싶은 욕심도 있었지만 힘들다고 느꼈어요. 말하는 아내를 위해 제 욕심을 접어뒀습니다.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아내도 욕심이 많아지는 듯 했습니다. 다른 젊은 엄마들처럼 아이에게 좀 더 나은 환경을 바라던 아내는 아이가 커가기 좋고 커뮤니티가 발달된 신도시 쪽으로 이사를 가게 원했고 저도 가족을 위해 아내의 뜻에 따르기로 했죠. 물론 제가 출퇴근하는 시간은 좀 더 길어졌지만 좀 더 넓은 집과 아이가 자라기엔 좋은 환경이 제 개인의 불편보다 중요했기에 저는 아무런 고민 없이 이사를 선택했습니다. 이사를 하며 우리 세 식구는 다시 새로운 보금자리에 익숙해져 갔고 그렇게 평생 지속될 줄 알았던 이 안정적인 삶이 어느 날 송두리째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날은 무슨 일인지 흔치 않게 회사 일이 일찍 끝나게 되었습니다. 원래 저라면 다음 날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거래처라도 방문했겠지만 그날은 가족들과 보내고 싶은 마음에 어린이집에 있을 아이와 같이 하원하여 아내와 다 같이 오랜만에 이른 외식을 하고 싶었어요. 출근할 때면 항상 저의 다리를 붙잡고 저와 떨어지기 싫어 씨름을 하는 아이에게 특별한 선물을 해주고 싶었거든요. 남들은 한참 회사에 있을 시간이라 그런지 한산한 도로 사정 덕분에 저는 제 예상보다 일찍 유치원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하원 시간은 아니지만 아이의 생활도 지켜볼 겸 아이와 아내를 깜짝 놀래켜주고 싶었기에 연락 없이 어린이집으로 아이를 보러 갔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효은이 아빠예요. 기억하나요? 오늘은 효니를 데리러 온 날이에요. 안녕하세요, 효니, 아저씨. 어머, 그런데 집에서 연락이 안 되셨나요? 항상 어떤 연락을 기대하시는 건가요? 오늘은 효기 삼촌이 집으로 데려갔어요. 어머니께서도 확인해 주셨는데 제게는 누난 것뿐인 아내에게도 다른 형이 없었어요. 그래서 삼촌이 데려간다는 이야기가 이해가 안 돼요. 급한 마음으로 아내에게 전화를 했지만 통하지 않았어요. 결국 차를 타고 집으로 달려갔죠. 아파트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안 좋은 상상이 머릿속을 지배하면서 마음이 더 급해졌어요. 그렇게 서둘러 1층 문을 열자 우리 집 거실에서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거실에는 아내와 남자가 있었고 아내가 울면서 그 남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었어요. 처음 보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 궁금해졌죠. 어머, 우리 여보, 이 사람 누구예요? 제가 누군데 다른 사람 집에 마음대로 들어온 건 용납되는 일인가요? 효니를 데려간 분이 아니시죠? 거실로 훌쩍 들어온 저에게 아내와 그 남자는 놀란 듯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를 내며 상황을 파헤쳐 물어보는데 둘 다 머뭇대며 쉽게 대답하지 못했어요. 당신은 누구냐? 다른 사람 집 거실에서 폭언을 쏟아내고 있어 효니를 데려갔잖아. 당신이 계속 침묵하면 경찰 신고할 거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당신이 먼저 말하기 시작했어. 여보, 효니 괜찮아. 아무 일 없어. 효원이 방해하니까 진정해. 내가 돈을 빌렸었는데 갚지 못해서 이 사람이 찾아온 거야? 뭐야, 사채 빌렸었다고? 미안해, 효원아.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내 아내가 말한 대로야. 돈 때문에 왔어. 죄송해.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 아내와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 있어? 닥쳐. 효은이 건드린다 치고 맙시다. 내가 당신을 해결해 줄 테니까 집에서 꺼져. 화도 났던지 급하게 떠나 남편은 아내가 기분 좋지 않은 사생활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생활에서 생긴 문제들로 인해 사채를 빌려 쓴 것을 알아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논리적이고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상황을 해결하고자 했지만
아내의 행동과 이유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먼저 사채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 후에는 아내의 이야기를 더 듣겠다는 것이 남편의 결심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함으로써 비로소 가족의 안정과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남편은 믿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해결할 것이니 너를 걱정시킬 필요 없어. 내가 갚게 할 수는 없어. 조금씩 나도 갚을 것이니까 신경 쓰지 말아줘.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게. 약속해. 친정 알릴 필요 없어. 그러면서 현재 상황에서 당신의 통장으로 돈 받은 것은 맞아. 그래. 난 계산할게. 이 사람이 염치도 없이 내 돈을 빌리고 그 상황을 만들었기에 화가 났지만 그냥 지나갈 수 없었어. 아내와 내가 만든 행복을 누군가가 깨뜨리는 것을 용납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 상황을 해결하려 했어. 아내는 계속해서 알아서 하겠다더라. 하지만 그 사람이 아이를 심부름쟁이로 만들어 집에 들어온 것을 알게 되자 그냥 가버리지 못했다. 그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책임져야 했고 내 잘못도 불찰이었다. 가장으로서 해결해야 했다. 거의 강제로 통장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때 이상한 점을 느끼게 되었다. 너무 크지 않은 돈을 빌려서 어이없어 했고 아내가 돈을 빌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현재 빌린 돈은 아무런 쓸모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명품을 착용한 적도 없었고 새로 산 가전제품이나 효니에게 산 비싼 물건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 돈 때문에 사채를 빌렸나 봐요. 그 정도면 아예 나한테 말해야지. 내가 그 돈을 주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대체 어디에 썼을까? 어떤 큰 금액도 아니었고 몇 달 동안 조금씩 쓰인 거면 목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대체 어디에 소비했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솔직히 말해줘. 그냥 이것저것 소비하다 보니 사실대로 이야기해 줘야 할 것 같아. 아니, 당신이 몰라도 다른 비밀이 있는지. 아니, 내가 모르게 뭐가 있을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용했어? 그래서 정확히 어디에 쓰인 것인지 알아야 나중에 따로 돈을 줄 수 있어. 아니면 누구한테 빌렸나? 그래, 내가 아는 엄마에게 빌렸어. 생활비라고 했는데 아이 키우는 엄마이기 때문에 걱정돼서 빌려줬어. 그 여자가 연락이 오지 않아 집을 옮겼고 사채도 빌렸다. 돈의 사용처를 정확히 말하지 못하며 헷갈리고 있는 아내를 보면서 저는 아내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내 아내의 모습을 보고 내가 더 깊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잠든 아내를 몰래 컴퓨터를 켜서 아내의 명의로 온 카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아내의 행적에 흔적이 남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서였죠.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의심할 만한 내역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아내가 익숙하지 않은 지역에서 꾸준히 카드를 사용한 내역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이전 카드 내역을 확인하게 되었고 아내의 외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명의로 대량의 현금을 인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아내와 사채업자라는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점부터 아내가 휴직을 한 뒤 외도를 시작했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아내는 우리가 결혼하기 전부터 속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고 가족들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배신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가정을 위해 헌신했지만 그의 외도로 모든 것이 헛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외도라는 것, 제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 때문에 제가 노력한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 같아 어찌할 바를 모르겠었습니다. 당장 이혼하고 싶었지만 아내가 외도를 저지른 증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미 오래된 신용카드 내역 하나로는 증거가 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에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밤을 새우고도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회사 일도 소홀히 했고 식사를 거르며 외출해서 넋을 놓았습니다. 그럴 때 예전에 사채업자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나는 아내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거부당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어떻게든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나는 아내와 아이를 친척 집으로 보내고 증거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소 아내 핸드폰에는 이상한 점이 없었기에 분명 다른 핸드폰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나의 예상은 맞았습니다. 하루 종일 집을 뒤지던 중 아내의 다른 핸드폰을 찾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깔끔하게 숨겨뒀는지 나는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곳에 있었던 것이다. 주방 한쪽 구석에 자리 잡은 핸드폰을 찾아내어 세심히 살펴봤습니다. 그곳에는 불륜남과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말하기 어려운 애정 행각까지 담겨 있었고 자신들끼리 셀카를 찍어둔 것을 보면 자신들끼리만의 세계로 생각했었던 모양새였습니다. 게다가 불륜남 또한 유부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을 처음 마주했을 때 나는 경찰을 호출했습니다. 두렵던 것 같아서 나는 그 핸드폰을 가지고 곧 이혼 변호사에게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혼 변호사는 나에게 해당 메시지와 통화 내역을 모두 동영상으로 기록하고 카드 내역까지도 모두 수집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혼 변호사의 조언대로 증거들을 하나씩 모으게 되었고 충분한 증거가 모인 후에야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 이 결정한 날, 나는 아내에게 외식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아이를 부모님에게 맡기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외식을 하기 위해 화장을 하는 아내에게 이혼 서류를 건네며 놀라워했습니다. 너무 뻔뻔하게도 내 잘못은 모르는 척하고 있다가 미안해. 네가 말한 상대방이 누군지 알 것 같아 라며 말했습니다. 아내가 어떻게 변해버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 그 남자랑 끝난 지 오래야? 너한테 속았다고 생각했어? 진짜 미안해. 우리 다시 시작할까? 하면서도 난처해했습니다. 네, 그는 당신을 속이기 위해 나와 협박하러 왔어. 마지막 경고야. 당신은 몇 년 동안 나를 속여왔어. 이게 어떻게 용서될 수 있어? 아내가 그 말에는 화가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몇 년 동안 나는 매일 반복되는 삶을 버텼어. 내 삶은 지루해서 그랬어. 당신이 모르게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내게 좋았어. 자극적으로 느껴졌어. 잘못된 행동인 것도 알았지만 나는 그렇게 해서라도 당신이랑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었어. 정말이야. 그 남자를 마음에 품어본 적도 없다고. 그리고 효우니까 생기고 나서 내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그 남자 연락도 받지 않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피해서 이곳으로 이사 오자고 한 거야? 그렇게 연락이 끊기고 다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협박했고 효원이를 데려간 거야? 그때부터 내가 그날 남자를 만나게 된 거고 그날 이후로 연락에 받긴 했지만 만난 적은 정말 없어. 그때도 그러었고 지금도 내 마음속에는 당신밖에 없어. 정말이야. 날 믿어줘. 너는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나랑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바람을 폈다고.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봐. 누가 결혼을 유지하려고 바람을 피고 다니나? 마음을 안 주면 그걸로 끝이니. 핸드폰 일에도 없애고 거짓말을 하지 그랬어. 결국 당신은 아직도 그 사람한테 미련이 있는 거야? 나는 이런 생각 바뀌지 않을 거고. 효원도 내가 데려가서 키울 테니까 그렇게 알아. 아내는 휴직을 하고 운동하는 곳에서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매번 저에게 모임이나 취미를 한다고 핑계를. 주변을 돌아보며 남자를 만나러 왔던 산악 등반 여행 중 기념일로 간 여행은 그 이후에도 회사 일정 동안 종종 만나는 관계였습니다. 아이를 갖기 전까지는 친구의 결혼식이나 회사 출장 등으로 속히 만났고 결국 남자와의 불륜 사이로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아이가 망도성임을 주장하며 양육비로 돈을 보냈고 그 돈을 미끼 삼아 만남을 거부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계속해서 집착하고 결국 아내는 심산 끝에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이후 남자는 사랑한다며 결혼을 이어가자는 말을 하며 변명을 이어갔지만 남자의 변명은 결국 실망스러운 것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불륜 소송을 벌여 아내에게 이혼을 요청하게 되었고 몇 년간의 외도 증거와 아내의 반성 없는 모습으로 인해 혼인관계는 종결되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은 있었지만 아내의 권유로 이사한 신도시 아파트 가치가 오를 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결국 정신적 피해 보상도 받게 되었고 혼인 관계를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유부남이 던 불륜 사실을 알려 잠잠해지고 이에 따른 가족 문제와 소송이 해결되었습니다. 아내의 헬스 트레이너와의 외도 소문으로 인해 헬스장에서 문제가 있었으나 모든 일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친딸의 부모 확인이 가장 큰 걱정이었지만 제 친딸로 밝혀져 다행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삶은 바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고 더 이상 안정적인 삶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의 안정을 중요시하며 새로운 도전에 두려움 없이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었는데 상처받은 과거에서 배우며 미래를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험을 교훈 삼아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